오래간만에 수행 스마일을 제가 직접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영화 배우 최민식이 최근에 극장표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극장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극장표가 15,000원쯤 하는데 좀 비싸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자, 이 말이 극장 표값에 대한 논란을 넘어 극장의 가격이 비싸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작비가 한국 영화 기본적으로 블랙버스터 수준까지 가려면 몇백만 들게 만들려면 제작비가 한 250억, 300억 든다. 자, 그러려면 한 600만 명 이상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작비를 점점 적게 들이는 소규모 영화, 독립영화, 중박영화라 해서 중박도 한 85억, 100억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독립영화는 그야말로 배우가 노 개런티로 출연하거나 아니면 다소 무명 배우들이 출연해서 만들기 때문에 배우한테 돈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화 제작비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배우들의 출연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민식이 영화 표값을 거론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가 그를 말할 자격이 있냐라는 반격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최민식이가 영화 표값을 이야기한 거는 영화 사업이 위기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하고 이제 손석희 프로에 나와서 한 방청객이 그렇게 물으니까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세상을 탓해봤자 어쩌겠냐. 대중이 짧고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컨텐츠에 중독이 되어가는 것은 분명하다라면서 지금 극장값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 좀 내려라.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갑자기 그렇게 확 올리면 나라도 안 간다. 영화 티켓값이 15,000원인데 스트리밍 서비스로 앉아서 여러 개를 보지 발품 팔아서 극장을 찾겠나. 팝콘에 커피 끝나고 술이라도 한잔하고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면 10만원 날아간다. 지금 극장 산업도 코로나 때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라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부담되는 가격은 맞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국내 그 멀티플렉스 극장을 운영하는 3사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죠. 자, 이 회사들이 코로나 이후 순차적으로 가격을 계속 올려서 금요일 포함 주말 12,000원이던 티켓값이 현재 1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뭐 이런저런 할인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공식적으로 15,000원까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이 불황의 소비자들이 극장을 찾지 않는 이유가 비싼 티켓값이다. 자,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CGV 롯데시네마도 곳곳에서 문을 닫고 지금 극장의 상징이던 대한극장도 66년간 영업을 끝내고 폐업을 했어요. 최민식의 극장 티켓값 지적에 대해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최민식은 출연료를 자신의 영화를 상영해주는 극장을 위해 기부라도 했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가격을 내려서 관객이 더 많이 오고 이익이 남으면 기업들이 내리지 말라 해도 내리는데 영화관은 부도 위기에 처했는데 최민식은 출연료를 자신의 영화를 상영해주는 극장을 위해 기부라도 했나? 영화관 사업을 자선 사업으로 아는가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최민식의 발언이 소신 발언이라고 말한 데 대해 무식한 소리다. 세상에서 가장 값싼 소리가 남의 돈으로 인심 쓰겠다는 거다. 영화관은 티켓으로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싼 티켓으로 유인해 팝콘 음료수 봐라 돈 버는 사업이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영화로 돈 버는 게 아니라 팝콘 음료수 팔아 돈 버는 거죠. 영화 티켓은 미끼 상품이다. 대출 금리가 올라 임대료가 오르고 최저임금이 올라 청소 인력 인건비도 올랐다. 당신들이 혜택받는 영화진흥기금이라는 준조세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15,000원인데 자, 15,000원 이하로 사업할 수 있으면 당신이 극장 하나 세워서 사업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병천 교수의 이야기도 지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과거에 최민식 배우가 출연료 문제로 강우석 감독과 논란이 벌어졌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까지 소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자, 최민식이가 지금 명량 영화에 6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러닝 개런티, 즉 명량이란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니까 10억 이상의 수익을 봤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때 이후 강우석 감독이 기자들을 만나서 배우들 높은 개런티 때문에 한국 영화가 붕괴된다. 매니지먼트사들의 공동 제작을 요구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액 출연료를 받는 대표적인 배우로 최민식과 송강호를 지적을 했죠. 자, 이에 분노한 최민식이 기자회견을 열어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큰 오차가 나지 않는 선에서 개런티 협상을 한다. 매 작품마다 유작이라고 생각하고 몸이 부서져라 연기했다. 응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면서 분통을 터뜨렸고 나중에 강우석 감독이 사과를 했죠. 자, 그런데 최민식이 그렇게 말했던 부분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렸지만은 이번에 최민식의 발언은 제가 볼 때 전적으로 잘못됐어요. 한국의 영화 배우들이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시장, 한국 시장 외에 밖에 나가서 요즘 뭐 OTT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적으로 흥행도 한다 했지만 세계적으로 흥행 제대로 한 거는 오징어 게임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하루 이틀 반짝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나 OTT 회사들이 한국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드라마를 제작을 해도 성공 확률이 낮고 비용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일본에서 제작하고 거기에 한국의 중급, 하급 배우들을 불러서 출연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드라마 제작 비용은요, 해당 40억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더한 것도 나온답니다. 그러면 해당 40억이면 거기 출연하는 배우는 얼마 받느냐? 해당 10억 받는데요, A급은요. 그러니까 해당 10억을 주고 한 12부작을 만든다면 배우가 120억을 벌어요. 옛날에 참 한국 영화의 전성기인 60년대에 유명 A급 배우들이 신성일 같은 그런 배우들이 영화나 출연하면 당시에 집 하나 살 수 있었다 이럽니다. 지금은 영화 하나가 아니라 드라마 한 편 출연하면 이제 집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만 하고 드라마에는 이렇게 발을 디디지 않던 최민식이나 송강호가 요즘 뭐 최민식은 얼마 전에 카지노라고 찍었죠. 송강호도 디즈니에 삼식이 삼촌 찍었죠. 왜 했을까요? 그거는 영화 하나 찍어봤자 많이 받으면 10억 받는데 드라마는 한 해에 10억을 받으니 드라마 찍는 게 훨 낫겠다. 영화 한 10편 찍는 효과 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드라마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의 A급 배우라고 해서 한 10억 받는 배우들이 한 10명 안팎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좀 B급들이 5, 6억 받고요. 또 C급 주연들이 한 3, 4억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자, 넷플릭스 등 OTT판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한국의 배우들 몸값이 확 올라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OTT 회사들도 딜레마에 빠졌죠. 한국에서는 과거 이 드라마 제작비가 미국의 드라마 제작비보다 한국 드라마 제작비가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쌌다. 그래서 싸게 한 20억 들이면 한 해 찍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드라마 제작비가 한국 드라마도 편당 한 40억에 육박하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가 싼 데 비해서 제작비가 싼 데 비해서 가성비가 있던 게 지금 가성비가 소멸되고 그렇다고 오징어 게임처럼 만드는 것마다 대박이 아니라 한국에서 좀 보거나 한국 사람도 잘 안 보더라. 그러니까 지금 OTT들이 한국에서 드라마를 계속 만들어야 되냐라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요즘 공중파들이 그렇게 되니까 드라마 제작 횟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확연하게. 왜 줄은지 아십니까? OTT가 올려놓은 제작비 수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OTT가 올려놓은 출연료를 공중파들이나 종편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편에서 가끔 가다 제작하는 드라마 보면 한 C급쯤 되는 사람들이 출연하잖아요. 이 공중파도 보면 신인들이 많이 나와요. A급들을 잘 안 써요. 작심하지 않으면 A급을 못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우들이 택도 없이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최민식이 옛날에 몸을 갈아서 영화 한 편에 헌신했단 말이 통할지 몰라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요, 최민식이도 이제 OTT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배우 출연료는 한국 영화의 평균 성공 확률,
손익분기점을 넘겨서 버는가, 아니면 대부분이 다 손해를 보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A급이 한 편에 한 2, 3억이 저는 정가라고 봅니다. 그것도 적습니까? 그런데요, 전부 거품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세계적인 스타인 양 돈을 받아 제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인 드라마는 전혀 지금, 영화는 한국 시장 외에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의 배우들의 출연료, 그리고 극장의 표가, 이런 문제 논란에서는 배우들이 저런 식의 출연료를 받으면 영화 제작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배우들이 영화에 러닝 개런티로 출연해요. 기본 얼마 받고 영화가 성공하면 얼마 더 받고,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줍지 않게 세계적인 흥행을 할 자신도 없고 그런 정도의 이름값도 없으면서 할리우드 유명 배우 대우를 받고 있는 한국의 거품 많은 배우들, 이제 거품을 뺄 때가 됐다고 봅니다.